불치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이란 뜻인데요.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욕은 먹지 않으려 애를 쓰고, 베풀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그렇게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넘습니다. 누군가는 큰 일을 이루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긴다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참된 기준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정은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출발은 분명했으나 도착은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죠.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고 고개 숙여야 했던 오르막길도 있었으며 발을 떼기조차 두려웠던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건너왔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머리 위에 서리를 내려놓았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쓴 날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양심 하나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다짐합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좋으니 누군가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긍정적인 삶으로 마감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박수를 받는 삶을 위하여 불치인노, 그것을 생각하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손편지 한 장. 한 글자 두 글자 써내려가는 당신의 손편지 한 장. 햇살 맑던 그날의 그 떨림을 기억합니다. 진심 어린 그 말에 울게 만들고 평생을 약속한 사람, 꿈만 같던 고백에 무너지던 날, 이어가줘요.
진심 어린 그 말에 울게 만들고 영원을 약속한 사람 그날 별만 같던 눈물에 무너지던 날 이어가줘요 정성 어린 당신 사랑을 써내려가요 꼼꼼히 우리 사랑을 아팠던 날들은 안녕 당신 품에 눈 감을래요 마지막 소풍 가는 날 당신 사랑 가져갈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애청자님들과 함께 감상해 볼 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세종문단 7집 속 시 나머지 부분 소개 못해드린 부분을 함께 읽으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읽어볼 시는 이윤정 시인의 나의 호수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호수 이윤정. 속이 보인다. 맑고 잔잔한 호수에 어색하게도 넓적한 바윗돌과 주먹 크기의 돌멩이들, 자라다 말고 주저앉은 풀잎들 위에 차가운 물병, 술 취한 듯 너저분하게 누워있다. 물결은 고요히 흐르는데 그 속엔 이런저런 아픔들이 질퍽하게 흐느낀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들, 게으르고 흉한 물병과 꿈을 꺾는 가지들, 내 속 깊은 곳 어딘가에 교묘하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날선 송곳처럼 상처를 내는 굽은 언어들의 그물을 던져보자. 갈릴리 호숫가 그 완전한 그물로 송두리째 거두어 올리자. 잔잔한 내 호수에 파닥이는 오색 물고기 재미나게 춤추게 하자. 네, 아주 참 좋은 시 읽어봤습니다. 나의 호수,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호수라는 얘기겠죠,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맑고 잔잔한 호수에 가끔은 그렇게 어색하게도 넓적한 바윗돌과 주먹 크기의 돌멩이들, 그리고 자라다 말고 주저앉은 그런 수초들, 그 사이에 또 차가운 물병 하나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누워있다라고 시작을 하신 그 부분이 삶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좋게 읽었고요. 오롯이 나만의 따뜻한 그런 오색 물고기 춤추는 호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이종숙 시인의 묘한 아들이라는 시입니다. 묘한 아들 이종숙. 아이들 떠난 빈둥지, 식어버린 찻잔 같은 정막이 고인 자리, 시루떡 닮은 몽글몽글한 생명 하나 스며들었다. 반려동물 반대하던 남편의 단단한 벽,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온 묘한 셋째. 물리기를 감수하며 발톱 깎는 고단한 일과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낸 뭉근한 온기를 다시 만난다. 이 지극한 수고로움은 사실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애틋한 복귀이자 허한 마음을 빗질하는 치유의 기도였으리라. 애물단지라 밀어냈던 작은 털뭉치는 어느새 남편 발등위에 웅크린 보물단지, 말없는 시선과 낮은 골골송으로 비어있는 공간마다 온기 가득 채운다.
시루떡처럼 쫀득하게 달라붙어 오늘도 가장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묘한 아들 시루. 이 묘가 고향이었나 보네요. 그죠? 아이들이 다 이제 뭐 직장으로 또는 어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서 빈둥지가 되고 난 그런 쓸쓸한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들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또 정들이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보살피고 따뜻하게 챙겨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한 식구로 이렇게 늘어나서 애교 부리고 또 따뜻하게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에서 또 다른 정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좀 묘한 아들. 그래서 저는 뭔가 했더니 이게 묘한 아들이라는 게 고양이를 들여서 키우는 그런 과정을 시로 쓰셨나 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재한 시인의 충신의 표상 읽어보겠습니다. 충신의 표상. 임재한. 어린 단종을 지키라 문정의 유언을 받들다 수양의 칼날에 쓰러지셨다. 충의정신 애절한 전설 가슴 시린 이야기들 오늘도 바람처럼 스민다. 머리만 묻혔다 의관만 남았다 한쪽 다리뿐이었다 하니 무엇이 참이던가. 무성한 소문 속에서도 억울한 죽음 넘어 당신의 말없는 충의는 국사봉 돌탑처럼 지금도 묵묵히 서 있다. 이제 그 무거운 뜻 아픈 마음 내려놓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국사봉 자락에서 태영 할아버지 수 할아버지와 함께 못다 한정 나누시며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네, 임재한 씨는 우리 세종시에서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그런 문화유적지 또 그분들의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참 재미있게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아마 이 충신의 표상이라고 하는 시가 김종서 장군에 관한 시 같이 느껴집니다. 김종서 장군의 그 묘소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서 장군의 그런 충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자라는 그런 희망으로 쓰신 시 같습니다. 비록 머리만 묻혔다, 뭐 의관만 묻혔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김종서 장군의 그래도 흔적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곳에 사는 우리 세종 시민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김종서 장군뿐이 아니라 임난수 장군 같은 분들도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마 충절의 고장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임하초 시인의 꽃나루터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꽃나루터. 임하초. 뽀얀 모래사장에 스미는 흰물 노래 붓더니 초저녁 하얗게 빛나는구나. 붉은 깃털에 얼굴 묻고 잠든 청둥오리는 평화뿐인데 겨울바람만 윙윙 고단하다. 씨알 굵은 별이 풍덩풍덩 강물 거슬리며 어디 가나. 진달래 입술이 뾰족뾰족 앞다투어 내밀 꽃나루. 어허야 꽃빛 나루터로 봄이 간다 어서 건너자. 네, 이 꽃나루는 세종시 합강 근처에 사라진 옛 나루터의 지명인데요. 금강에서 세종에 중심으로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나루터가 1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나루터가 부강나루, 그 다음에 방곡동 앞에 있는 앵청이 나루, 그 다음에 저 금강 수목원 앞에 있는 불티나루, 이렇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회자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금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수운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강 주변으로 다양한 그런 나루터가 발달했고 나루터를 근거로 해서 취락 마을까지도 많이 이렇게 번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임하초 시인은 여기 세종이 고향이시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가 참 많으신 짙으신 그런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어서 고향의 어떤 다양한 그런 행사나 이런 문화예술
그런 그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인이시지요.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숨가쁘게 읽으며 감상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나가 부릅니다. 목련 들어봅니다. 향기가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대 앞에 난 목련이에요. 절절한 마음은 꽃잎 하나하나에 고이 담아 피어난 목련. 비록 한참을 기다리다 갔지만 금세 떨어지진 않아요. 비바람 추운 날 견뎌내다 다시 피어날 목련입니다. 비록 한참을 기다리다 갔지만 금세 떨어지진 않아요. 비바람 추운 날 견뎌내다 다시 피어날 목련입니다. 그대 앞에 난 목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시를 읽으며 시를 감상해보는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장석춘 시인의 기차라는 이름의 일기장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기차라는 이름의 일기장, 장석춘. 덜컹거리는 철길 위에 무거운 마음 더미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만의 궤도에 올라탑니다. 누구의 시선도 어떤 간섭도 닿지 않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줄줄이 엮여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묵혀둔 기억의 책장을 천천히 넘깁니다. 간이역처럼 지난 시간들이 멈췄다 멀어집니다. 어찌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객차를 물고 이어진 기억들을 단단히 그러나 온전하게 담은 의자들, 잊고 있었던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
느린 속도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글씨는 희미해도 절대적인 이 자유를 만끽하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치원에는 조치원역이라는 그 경부선 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인데요. 그 역 철길 위를 오가는 기차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석춘 시인께서는 이 철길 위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기차들을 하나의 글 쓰는 일기장으로 이렇게 또 치환해서 시를 쓰셨네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차에 비유해 주셨고, 객차에 종기종기 이렇게 묶여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기억을 또 더듬고 추억을 담으셨나 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전병철 시인의 눈물의 의미라는 시입니다. 눈물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의 의미, 전병철.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흘리는 상황에 따라 번지는 여운도 다르죠. 아플 때는 동정으로, 슬플 때는 공감으로, 기쁠 때는 하나로, 행복할 때는 당연합니다. 국제 경기에 나간 대표 선수가 우승했을 때 가슴에 단 태극기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할 때 울컥 북받쳐 목이 메며 흐르는 그 눈물은 오직 우리만이 안을 수 있는 애국의 증표이려니, 나라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자부심으로. 자, 눈물이 참 다양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도 똑같이 공감이 가는데, 아플 때는 또 아파서 울고, 슬플 때는 슬퍼서 눈물이 나고, 기쁠 때는 또 기뻐서 눈물이 나고, 참 다양하게 눈물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눈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안쓰러워하기보다는 그 눈물의 동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동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느낌을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이겠죠.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인내를 하며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또 거기에서 자랑스럽게 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섰을 때 그 울컥 북받쳐 오르는 그런 눈물은 진짜 값진 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진짜 눈물이라고 하겠죠. 자, 이어서 정광조 시인의 시선의 힘입니다. 시선의 힘, 정광조. 무심코 스쳐가는 사람들이 문득 나를 바라본다. 지나온 숲속 이름 모를 나무와 꽃들과 새들도 살아있는 나를 바라본다. 야구장의 무수한 관중, 무언가를 기대하는 얼굴들, 주고받는 시선의 교차에 심장이 요동친다. 그들의 시선은 아무 흔적 남기지 않지만 무기력한 영혼을 깨운다. 그들과 나 서로 바라보면 무의미한 삶은 없다. 모두 살아있어서 그렇다. 그죠? 누군가 서로 스치듯 지나가면서 서로 무심결에 주고받는 시선이 또 이런 든든한 힘이 되는가 봅니다. 그 바라보는 시선이 뭐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냥 주고받는 무의미한 시선도 있고, 또 그 시선 속에는 다양한 그런 기대감과 희망과 꿈을 담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겠죠.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의 의미는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이어서 최달식 시인의 컵라면 한 봉 읽어보겠습니다. 컵라면 한 봉, 최달식. 나는 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한 그릇, 배가 고플 때 혼자 있을 때 손쉽게 한 끼를 때우는 그 맛은 참 좋다. 참말로 손쉽고 편안하다. 혼자 가는 길목에서 한 끼를 때우는 그 순간, 이렇게 편리하니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 이것을 만든 사람의 수고, 밀을 생산한 농부의 정성, 울고 웃으며 유통되어 나에게 주어진 컵 라면 한 봉. 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한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에 한 번쯤 생각하고 감사해 하자. 최다식 시인께서는 여기 금남면 쪽에 농부 시인이십니다.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자택에서 출판 기념식을 할 때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참 정이 깊으시고 꼿꼿하시고 그런 시인이십니다. 그런 시인께서도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컵라면 한 봉을 가끔 드시나 봐요. 그 드시면서 참 손쉽고 편안한 마음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고마움까지 이런 시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죠. 어떤 사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 느낌을 이렇게 짧은 걸로 표현하는 게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채윤이 부릅니다. 사랑이 머문 계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머물다가 계절은 차가운데 눈물만 낙엽처럼 쌓이고 이제는 오지 않은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 이 밤을 적셔주네. 사랑아, 나의 사랑아, 지울 수 없는 일을 난 아직도 당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계절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기다리나 나의 가슴에 그대 가슴에 시린 겨울이 오지 않길. 사랑아, 나의 사랑아, 지울 수 없는 일을 난 아직도 당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계절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기다리나 나의 가슴에 그대 가슴에 시린 겨울이 오지 않길. 시린 겨울이 오지 않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한상길 시인의 가을 서곡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서곡 한상길.
떠나버린 여인의 빈자리엔 귀뚜라미 노래 갈잎에 흩어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빨강 노랑 파랑이 네모세모로 누워있다. 먼 들판 지나온 기적이 갈대 끝머리를 하얗게 글썽일 때면 밤송이처럼 날선 나날들이 어찌 두렵지 않으리오만 찻잔 속 깊숙이 드리워진 너의 잿빛 한 모금이 검디 검은 속눈썹에 살포시 물들어오면 눈빛 고운 사춘기적 꿈을 부르는 진주인가 이슬인가 눈물인가. 숨겨버린 미움도 낯설어서 서러운데 때때 같은 노을을 보노라니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묻지는 마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을이 오겠죠. 무더위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을 들판에 참 네모세모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추수한 곡식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을을 보면서 또 살아온 나의 과거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들춰보게 되겠죠. 아무튼 가을은 참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또 쓸쓸하고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비어진 빈자리를 보면 쓸쓸하다가도 거기에 담겨진 새봄의 꿈을 생각하면 또 희망이 솟아오르기도 하죠. 자, 이어서 황우진 시인의 겨울 장남 들판에서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장남 들판에서 황우진. 삭풍의 들판을 홀로 걷는 그대여 바람 불고 눈 내리는 날은 장남 들판에 가 보아요. 철새처럼 비상의 날개를 펼쳐 보아요. 하얀 갈대꽃 눈물 어린 사람아 햇살 반짝이며 철새와 군무를 추워 보아요. 철새의 은빛 날개를 타고 웃는 그 얼굴 겨울 문온의 벼이삭처럼 사색의 노래를 불러보아요. 슬픈 두 눈을 겨울의 코트 속에 감춰두고 큰 고니처럼 머리 숙여 사색의 하늘을 날아보아요. 네, 여기 장남 들판은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개발이 되어서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으로 이렇게 시민들 곁에 있습니다만은 2단계로 개발하기로 한 그런 곳이 아직은 논과 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세종 사람들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들여서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지켜낸 장남 들판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도 하죠. 자, 그 장남 들판이 세종시 도시의 회색 도시 속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겨울 장남 들판에서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시를 쓰시는 우리 시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동시 우리 김동훈 시인님 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 시계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시계 김동훈. 그 흔한 손목시계 하나 없어도 우리 할머니는 어쩜 그리도 때와 시간을 잘도 맞출까. 새벽녘 우리 집 닭장 속 수탉들 날개 두드리며 꽃기어 울면 할머니는 새벽 4시쯤 되었다 하고 한나절 나무들 그림자가 짧으니 점심때가 되었다고 12시다 어서들 들어와 점심 먹자. 캄캄한 밤에도 넓은 한 밤하늘에 떠있는 별자리 보시고도 때를 아시고 9시다 어서들 들어가 잘 시간이다. 할머니는 그 흔한 시계 하나 없어도 어쩜 때와 시간 정확하실까. 머릿속에 시계가 있나 보다. 어린 손주 손녀 어린 아이들 시각으로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계가 없어도 어쩜 그리도 잘 시간을 맞추실까 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모습을 아이들 눈으로 이렇게 시로 쓰셨네요.
예전에는 뭐 당연히 시계가 없어서 생활 속에서 시간이 몸에 체화가 된 거겠죠. 그 체화된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아이들 눈으로 보면 신기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희순 시인의 야속한 주인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속한 주인님, 문희순. 학교 앞 건널목을 지나면 키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검정 잠바. 추적추적 비 맞으며 주인을 기다린다.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두 팔 늘어뜨린 채 나를 잊지 말라고 조용히 젖어간다. 보름이 지나고 미워한 아저씨가 걷어갔다고 한다. 주인님을 만났을까 아직도 궁금하다. 아이가 학교 앞에 건널목을 지나면서 이렇게 학교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간 그런 검정 잠바가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본 모양이에요.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그대로인 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누굴까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워온 아저씨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주인을 만났을지 또 궁금해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지금까지 몇 편의 시 또 잘 읽었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제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이 지난 밤 꿈속에 제이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겨울절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걷고 있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세종문단 7집 속에 남아있는 시들을 읽으며 함께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박희숙 시인의 동시 두살배기 늑대라는 동시 읽어보겠습니다. 두살배기 늑대. 박희숙. 엄마, 늑대가 울타리 밖으로 도망 나왔대요. 무서워, 엄마. 문 꼭 닫고 내 손 꼭 잡아줘요. 어둠 속에서 눈이 반짝이면 내 심장도 콩닥콩닥. 그런데 엄마, 늑대도 혹시 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차가운 밤길에 혼자 울고 있으면 어쩌지? 빨리 엄마 늑대에게 가면 덜 무서울 텐데. 동시이지만 이 두살배기 늑대는 우리 박희숙 시인님의 손주나 손녀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이미지도 살짝 숨어 있고, 또 아이가 동화를 읽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엄마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참 다양한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김미로 시인의 산다는 것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 김밀호. 그리 바쁠 게 없는 듯 늦은 봄 걸음에 불어오는 바람, 아직 차가운 날.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청소기가, 밥은 전기밥솥이 알아서 척척 해준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만 주면 화초는 제 힘으로 자라나고, 하루 한두 번 주는 사료에 만족한 작은 물고기들은 쉼없이 온종일 자유를 유영한다. 새벽잠 깨어 먹어야 산다며 달걀 부침 하나에 믹스커피 한 잔이면 포만감으로 족하고, 어쩌다 허기지면 돼지고기 몇 점에 묵은 김치 썰어 넣어 달랑찌개라도 끓여 먹는 맛도 부족함이 없다. 함께 살던 혼자 살던 시공의 차이일 뿐 별반 다를 게 없으니 70 중반 늙은이도 아직 살만한 것을. 문득 제가 이 시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산다는 거가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요즘엔 그래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기계가 해줍니다. 그냥 잠깐씩 꼼지락거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그런 거를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좀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저는 또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만들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참 중구난방으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늘 조용하면서 차분하고 생각이 깊으신 우리 김의로 시인께서는 세종시의 어떤 큰 어른으로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시지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제 시를 보겠습니다. 제 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분들의 시에 꼽살이 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시입니다. 깨달음. 여규영. 가끔 카메라를 메고 산으로들로 나갈 때가 있다. 혈혈단신으로 정주하지 않고 늘 마음은 풍찬노숙하며 살아온 나다. 앵글에 들어온 풍경 하나가 내 가슴에 위로의 말 한마디 남긴다. 돌아갈 수 없으니 지키고 가라고 속삭인다.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축축해진 손으로 아침을 맞을 때도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모험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삶의 가치를 깨우쳤다. 살면서 거창한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보다 무엇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더 기뻤고 그때의 삶이 의미가 컸다는 것,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았다.
네, 제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소회를 짤막하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시로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참 제 마음을 고스란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게 결론을 내고 그리고 모험 같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삶 속에서의 그 가치는 참 기쁨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종문단 7집 속의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읽고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질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시인들 간의 질시이기에 더욱 아픔이 큰지도 모릅니다. 상처도 없는 아픔이 밀려오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사랑을 수없이 노래하면서도 정작 사랑에서는 늘 뒤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들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 혹은 철학 같은 것이 있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생태 시인입니다. 모든 자연 속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치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철저하게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융통성 없는 삶이라 하찮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하찮음을 우리 인간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경외감마저 들더라고요.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롭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며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내가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에 무척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어.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더는 갚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워